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가자 지구 새 휴전안은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생일 파티 도중 발생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멕시코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권을 지키기 위한 범죄단의 총격에 40명 가까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가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갱신 등을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향후 업무의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에 작업을 시작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가자 지구 새 휴전안은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미국은 새로운 휴전안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가자 지구 새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개한 휴전안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하마스를 제거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שמרנו על מטרות המלחמה, בראשן חיסול החמאס. אנחנו מתעקשים שאנחנו נשלים גם את זה וגם את זה. וזה חלק מהמתווה. 인질 송환과 하마스 제거는 전시 내각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단계로 인구 밀집 지역 내 이스라엘군 철수를 포함한 육주 정전과 하마스의 일부 인질 석방, 2단계 이스라엘군 가자 철수와 모든 생존 인질 교환, 3단계 가자 재건 등을 골자로 한 새 휴전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휴전안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ith the United States and Qatar and Egypt, the three countries that have played the mediating role throughout this process, but this was ultimately an Israeli proposal. 연정 내 극우 인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일 뿐 네타냐후 총리도 동의한 내용이란 겁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하마스를 향해서도 휴전안 수용을 압박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영상에 등장했던 노인 3명 등 인질 4명이 추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생일 파티 도중 발생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2일 자정쯤 오하이오주 에크런시의 한 도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omebody just rolled through and just rolled past and did a drive-by. It is a couple people that is shot up. 생일 파티 현장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에크런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27살 남성 1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최소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just heard like fireworks. I thought it was the 4th of July, man. Then I seen cars, everybody running. 경찰은 용의자들이 차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200명 넘는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차 신고가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We have received a few initial leads and we're following up on those as well.
경찰은 현상금 22,500달러를 내걸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멕시코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권을 지키기 위한 범죄단의 총격에 40명 가까이 숨지기도 했는데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게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환호 속에 인구 1억 3천만 멕시코를 이끌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연단에 오릅니다. Que por primera vez en 200 años las mujeres lleguemos a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현지 시간 2일 실시된 멕시코 대선에서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의 쉐인바움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을 조기 확정했습니다. 1824년 헌법 제정 후 멕시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멕시코는 지난 2022년 정부 조사에서 여성의 70%가 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성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담고 여성 할당제 등을 도입하면서 공고했던 유리 천장들이 하나둘 깨지고 있습니다. 쉐인바움 당선인에 붙는 수식어는 최초입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여성 최초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 출신으로 2000년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2018년 사상 첫 멕시코시티 여성시장에 오르며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Que mi obligación es llevar a México por el sendero de la paz, la seguridad, la democracia, las libertades y la justicia. 쉐인바움 당선인은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물가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선거까지 장악한 마약 카르텔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이권을 지키기 위한 범죄단의 총격에 대선과 총선, 지선 출마자 38명이 살해됐습니다.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첫 여성 대통령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불법 총기 소지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오늘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헌터는 이전 마약 중독 사실을 고백했는데 총기 구매 당시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터가 받는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재판에 참관하기 위해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여동생 애슐리 바이든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재판 시작을 앞두고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주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헌터 바이든은 이번 총기 불법 소지 혐의는 물론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남가주 알람브라 지역 한 에어비앤비 주택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알람브라 경찰국은 어제 아침 에델 애비뉴의 한 주택에서 235파운드에 달하는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한 임대주택이었는데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다가 주택 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물건이 나오자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흔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마약입니다.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들이 유홀 트럭을 이용해 마약을 집 안으로 들여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색 중에도 이 유홀 트럭이 나타났다가 차를 돌렸지만 경찰의 추격으로 결국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2명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샌디에이고의 델마 해변에서 40대 남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델마 해변은 폐쇄됐습니다. 델마시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쯤 해변 안전센터에서 100야드 떨어진 앞바다에서 올해 46살 남성이 상어의 공격으로 복부와 팔 그리고 손을 물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상어의 공격으로 다친 남성은 델마 해변에서 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10여 명의 수영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DMV가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갱신 등을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등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콩코드 DMV 측은 지난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했다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MV 측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DMV 업무의 90% 이상이 온라인이나 다른 서비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차량 등록과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의 분실과 도난, 교체 등은 온라인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다소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보였던 남가주 일대가 이번 주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화요일인 내일부터 오는 6일 목요일까지 남가주에 폭염이 찾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LA 날씨는 70도대 후반에서 80도대 초반의 낮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수요일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산악과 밸리 내륙 지역은 92도에서 102도, 사막은 98도에서 106도로 훨씬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엔텔로밸리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밸리 내륙 지역 등에는 오늘 새벽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올여름 캘리포니아주에서 EBT 카드 수혜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EBT 카드를 받고 있는 수백만여 명에게 썬벅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썬벅스는 6월과 7월 그리고 8월까지 3달 동안 매달 $40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썬벅스 혜택은 학교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캘프레시, 캘웍스, 메디켈 혜택을 받는 경우에 자동으로 등록돼 EBT 카드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는 500만여 명의 아이들이 EBT 카드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썬벅스는 한 달에 $40씩 여름 3개월 동안 사용할 $120 한도며 6월에서 8월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석 달도 안 돼 또다시 새로운 AI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반도체 기업들이 몰려있는 타이완을 찾아 동맹을 과시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독주에 맞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동맹도 가시화됐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의 유명 야시장입니다. 팔짱을 낀 이 사람, AI 대부로 떠오른 미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입니다. 그 앞엔 세계 최고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 창업주 모리스 창이 앉았습니다. AI 서버와 스마트폰용 칩을 만드는 타이완의 주요 IT 기업 경영자들까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AI 생태계에서 타이완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 the world. The computer industry is built because of Taiwan.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기조연설을 한 젠슨 황 뒤로 표시된 엔비디아의 파트너들도 모두 타이완 기업입니다. Taiwan and our partnership has created the world's AI infrastructure. 실제 타이완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 후공정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분업 체계와 산업 클러스터까지 완성된 공급망을 구축한 겁니다. 지난 3월 새로운 GPU 블랙웰을 선보인 젠슨 황은 2026년부터 양산할 그 다음 세대 GPU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TSMC가 만드는데 여기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6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4가 최대 12개 들어갑니다. HBM 시장이 커지면서 SK하이닉스는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회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전 세계 AI 칩의 90% 이상을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에 맞서 구글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8곳은 AI 가속기 세계 표준을 만들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했습니다. AI 산업 헤게모니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미국 빅테크들이 새로운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북한과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이 오늘 정지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NSC 실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효력 정지안을 의결할 방침인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에 통보하면 9.19 합의 효력은 즉각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육해공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군은 장비를 철거해 보관 중인데 일부 고정형 확성기는 빠르면 5시간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 최신 가요와 날씨 예보, 북한 관련 정보를 최대 20km 이상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뿐 아니라 남북 군사적 긴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에서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물 살포 행위가 대북전단 맞대응이었다며 대북전단이 유포될 경우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전단 살포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그 악행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잠정 중단이고 뭐 이거 100배를 무슨 우리 보낸다는데 우리는 1000배, 10,000배를 보낼 거예요.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살포 자제를 촉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올해 말에 작업을 시작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현안을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최대 매장량 140억 배럴의 4분의 3은 가스, 4분의 1은 석유로 추정했습니다.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고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 110억 배럴보다도 더 큰 규모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고 검증을 거쳐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추정 최대 매장치 140억 배럴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1,900조 원 규모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유력한 7개 구역 가운데 최소 5곳에서 시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데 올해 말 첫 시추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석유 가스 매장이 확인되면 이르면 2027년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2035년부터는 상업적 개발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의료계 소식입니다.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했던 정부가 이르면 오늘 이 조치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기존 입장을 바꿔 갈등을 풀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분위기는 아직 냉랭합니다. 오늘 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진료를 모두 멈추는 총파업을 할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달 30일 기준 870여 명. 전체 1,500여 명의 8.4% 수준입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사교육 시장 등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병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걸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강한 압박에도 전공의 복귀가 여의치 않자 퇴로를 열어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위법성을 정부 스스로 좀 자인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일선 병원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많은 병원들을 보면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그만두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인 전공의들의 처벌이 가시화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원이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도 오늘부터 나흘간 단체 휴진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합니다. 다만 의협 내부에선 집단행동 방식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휴진 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개원이들의 경우 4년 전 총파업 때도 파업 참여율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버스 건너편 도로 아파트가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하고 폭삭 주저앉은 건물 잔해와 흙먼지가 도로를 뒤덮어버립니다. 붕괴 장면은 건물 앞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주저앉는 건물 사이로 빠져나가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아파트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잔해 속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8명의 부상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988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가 건축 당시 3층으로 허가받았지만 한두 개 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붕괴를 전후에 폭발이나 지진 등 다른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법 증축이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자국 내 부실한 건축 규제, 안전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특히 지진 피해에 자주 노출돼 건물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선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5만 9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스탄불시 당국은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20만 채의 안전 진단과 개선 조치가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를 하고 달아났던 중국 남성이 이미 자신은 중국에 도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한 거라고 했던 그 남성은 추가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일본은 반성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1일 밤 도쿄 야스쿠니 신사 이름이 새겨진 돌기둥 위로 올라간 한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듯한 몸짓을 합니다. 이어 빨간색 스프레이를 꺼내 영어로 토일렛, 즉 화장실이라고 쓴 뒤 사라집니다. 한 중국인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한다며 벌인 일입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s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Can't we do anything? No! I will give them some criticism. 일본 경찰이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에 나섰지만 이 남성은 문제없이 귀국했다며 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大家好，已经顺利回国了。北京时间6月1日05冒号20分到的上海浦东机场。 중일 양국 간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일본 측의 사법 처리는 어려워진 셈입니다. 이 남성은 추가 행동도 시사했습니다. 说了要去日本做2件事，还有1件事也会做，练习。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현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침략 역사 반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我想强调的是，靖国神社是日本军国主义对外发动侵略战争的精神工具和象征。 이 남성은 음란물을 비롯한 유해 정보 게시로 석 달 전 중국 내 SNS 계정이 차단됐는데 새 계정을 만든 뒤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뉴욕 혈액센터가 모든 종류의 혈액이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다며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혈액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17세의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오빠와 15세의 잔스홉킨스 대학원에 입학한 한인 영재 남매가 화제입니다. 변호사인 부모는 남매의 학문적 욕구가 남다른 것을 파악해 중학교 졸업 후에 홈스쿨링으로 직접 가르쳤으며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빠 아이작 이구는 올해 9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밟게 되며 동생 아비게일 양은 잔스홉킨스 대학원에서 데이터 분석 석사 과정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이 호주 항공 여행 전문 매체 에어라인 레이팅스의 2024 에어라인 엑설런트 어워즈에서 올해 최고 항공사 2위에 선정됐습니다. 에어라인 레이팅스는 대한항공이 25년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축구협회가 주최한 대회에 출전했던 50대 한인이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한인축구클럽 시나브로 소속인 이 한인은 지난달 26일 맨하탄 랜달스 아일랜드 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친 후 하프타임 시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했으며 정확한 결과는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혈액센터가 올해 들어 두 번째 혈액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센터는 최근 모든 종류의 혈액이 최대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제13회 태평양 예술문화축제가 오는 6월 6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 자시 그린 주지사는 27개 태평양 국가에서 온 2,2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섬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교류와 감상, 축하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선 꾸준한 운동이 필수죠. 미국에선 귀여운 도우미들과 함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요가 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농장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청객은 뭐죠? 웬 돼지가 토실토실한 뱃살을 뽐내며 돌아다니는데요. 사실은 회방꾼이 아니라 요가 도우미입니다. 요가하는 사람과 돼지가 서로 접촉해 교감을 나누면 정서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한층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바쁘게 움직이는 동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돼지를 세심히 살피는 것도 가능하고 마사지처럼 돼지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동작들도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멀리 떨어진 도심에서도 신청자가 몰려들 정도로 인기라는데요. 한술 더 떠 이곳에서 인연을 맺고 귀여운 돼지와 새로운 가족이 되는 수강생도 많다네요. 사방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한 모습이 아찔합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죠. 러시아 바이카루 인근에서 며칠째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이를 뚫고 지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최근 이 지역은 덥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해 벌써 3만 헥타르 이상이 불에 탔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땅이라고 하네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산림특수부대가 진압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지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느라 화재 진압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게임 하나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청년들을 만나보시죠. 지금 게임하는 거 맞죠? 화면을 보며 전투 게임을 하는데 일반적인 조종 시스템과 확실히 다릅니다. 레이싱카 핸들을 사용해 탱크를 제어하기도 하고요. 포탄을 쏴야 할 땐 직접 만든 유압장치에 빈 물병을 넣어가면서 펑펑 한층 사실감을 더하는데요. 실제 탱크처럼 외부를 보기 위해 VR 헤드셋까지 손을 봤는데 모든 게 합쳐지니 게임이 아니라 진짜 군사작전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영상 크리에이터들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만든 제어 장치가 화제가 되면서 게임에 이보다 진심인 자들은 또 없을 거라며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게임 실력은 둘째치고 이런 걸 직접 만든 남다른 열정만큼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의회가 딜게를 안락사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강아지가 애원하는 듯한 사진을 붙인 현수막을 들고 학살에 반대한다고 외쳤는데요. 튀르키예 집권 정의개발당은 들개를 포획해 소독한 후 유기견 입양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유기견이 30일 이내에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된다고 합니다. 들개 개체수가 늘어나 사람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필요한 조처도 하지 않고 안락사부터 도입한다며 거세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